1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 상대방의 근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 네, 1번님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는 지금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예전에 두 분이 좋았었던 관계를 떠올리고 있고, 그리고 그랬었던 때를 추억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참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었었는데, 서로 참 합이 잘 맞았었는데, 서로 우리가 미래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이제 케미가 잘 통하는 사이였는데, 근데 그런 사이가 이제는 그냥 예전의 추억이 된 것 같아서 좀 서글프게 느끼기도 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기도 하는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이 관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임했는지를 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지금 이 상태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고, 자기가 꿈꾸던 미래의 그런 노선에서 굉장히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던,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그런 이상적인 미래상과는 상당히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믿을 수 없이 놀랍고 충격적이고, 자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은 과거를 추억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는 너무나 놀랍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충격과 놀라움과 여러 가지 혼란이 뒤섞인 그런 상황을 보내시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를 살펴봤으니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네. 여러분에게는 일단 마음이 좀 다쳤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 우리가 같이 네가 나에게 베풀어주고 네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애정의 크기에 대한 그리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관계에 대한 그리움, 아무래도 여러분이 자신에게 많이 좀 베풀었고 자신을 많이 이해해줬고, 그리고 자기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응대를 했다.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는 최대한, 이분이 좀 감정 표현이 서툰 분이든 이분이 말로 하는 거를 좀 쑥스러워하는 분이든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정 표현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줬고, 나는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충격을 받은 상황인 거를 숨기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대면대면하게 굴거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을 하거나 한다면, 이거는 그만큼 자신이 이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이 나에게 이렇게 굴 줄 몰랐다. 여러분이 나에게 이렇게 차가운 모습을 보여줄 줄 몰랐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종류의 것인 줄 몰랐다. 라는 그런 좀 자기 나름대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라는 것이 지금은 그냥 무기력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마음의 상처를 좀 딛고 그래도 내가 좀 어떻게든 이 혼란한 상황을 좀 타개해보고 싶다.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두고 싶지는 않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까지 같이 갖고 있어서 일단 여러분에 대한 생각 자체만으로는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과 다시 하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이 아픔 못지않게 큰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감정. 상대방의 네, 다시 한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서 지금 이 상황이 이분에게는 정말 대충격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이분에게는 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넘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반환점을 내가 어떻게 넘어야 될까? 내가 여러분이 있는 인생과 여러분이 없는 인생에 있는 전환점일까? 아니면 이 전환점을 넘어가도 여전히 여러분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과의 관계를 무게 있게 생각하고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게 있게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그런 같이 있는 상황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너무나 놀랍고 내가 여러분을 그냥 기본값으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줘야 될 것을 주지 못한 게 아닌가? 내가 좀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소홀한 모습을 보였거나 여러분에게 충분히 시간을 쏟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후회를 좀 스스로 자기 혼자 하시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내 감정을 다 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싶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쓸 수 있는 뭐 자신의 노력, 쓸 수 있는 돈,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의를 여러분에게 전부 다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뢰를 얻고 싶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관계를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게 자기 자신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충분히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관계가 만약에 재기가 될 수 있다면 자기는 여러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좀 이렇게 여전히 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이 관계를 헤어졌다는 관계로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과의 그런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지만 자기가 재회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과의 재회를 원하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꽤나 명확하게 예스이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매우 큰 감정을 느끼고 있고 우리 재회에 대해서도 매우 큰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주변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도 알고 우리 관계가 쉽게 극복되지 못할 문제가 있는 관계이다 라는 것도 알지만 내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뭔가 나에게 좋은 묘수가 없나 궁리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나아가고 싶다.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가고 싶다. 재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라는 의지가 꽤나 강력하게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고 자꾸 킹카드, 퀸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분이 이렇게 느끼시는 감정의 크기가 크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런 애정의 정도가 크고 이 재회에 대해서 바라는 그런 감정의 폭도 매우 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능하다면 행동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자신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멋있는 모습, 애정이 넘치는 모습, 여러분에게 다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일단 자기가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 늦은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재회가 나의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자신이 이미 이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이 관계를 잃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도 자기가 이렇게 행동력을 먼저 보여주기가 좀 어렵다.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타이밍이 이미 때를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감정을 물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떻다라고 대답을 할지 지금 상대가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상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이분은 여러분과 어쨌든 같이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온전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과 너무 같이 가고 싶은데도 여러분과 재회하지 못하는 가능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자기의 인생에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왜냐면 아까처럼 자기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다가가도 여러분이 거절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선택지에는 내가 없다는 것, 내가 없는 상황이라는 선택지가 이미 있고 여러분이 그 선택지를 원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내가 원한다고 해도 1번님이 나를 거절할 수도 있어서 내가 1번님과 같이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상황도 이분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일부러 좀 절제하려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거나 먼저 좀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도 이게 이분의 생각에는 이미 1번님은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나를 완전히 잊어서 이렇게 편하게 연락을 하는 게 아닐까? 나에 대한 이렇게 특별한 감정이 없이 그냥 연락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냥 내가 진짜 어떻게 지내나,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지, 건강하게 지내는지 그냥 그 정도로 안부 인사 정도로 이렇게 카톡을 하는 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좀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 내면을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괜히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는 상황이나 진짜로 재회를 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공고해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 수동적인 태도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태도를 먼저 취하지 않으면 이분은 좀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여러분과 다시 재회하고 싶어. 여러분이 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해.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원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마음의 강도와는 관련 없이 이분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좀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좀 성격이 표현이 서툴고
표현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뭘 하는 걸 좀 쑥스러워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쑥스러워하고 좀 그런 성격일 수 있는데,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말을 용기 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자기 자신처럼 조심스럽게 수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완전히 오케이라는 승낙 사인을 주기 전까지는 내가 좀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를 좀 꺼려하고 여러분에게 좀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나에게 연락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내가 이미 타이밍을 놓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얘기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에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자기는 영영 여러분을 붙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게 평소에 내가 맞나? 라고 여러분이 놀라고 자기 자신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자기가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행동력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에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표현을 빌려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뜻을 전달할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연초에 좀 이분이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연말 연초에 움직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뭔가 난 상처 입었는데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널 포기를 못하겠어. 우리 이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포기를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할 것 같다. 접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평소에 굉장히 좀 무뚝뚝하고 표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고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거나 뭔가 신체적인 시그널을 보내거나 그런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거나 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 갑자기 되게 급발진한다 라는 식으로 이 사람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든 내가 붙잡겠다라는, 내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시는 시기가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의 행동력을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이거는 너무 신기하게도 어쨌든 여러분에게 확실히 행동을 취할 거고 되게 적극적으로 나올 게 뚜렷해 보이고, 그리고 그게 좀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 아니면 어쨌든 평소에 이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이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이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의 태도에서 명쾌하게 자기 입장을 취한 적이 있던가? 라고 여러분이 좀 놀랄만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 형식의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내가 좀 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이 있을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이 있을지. 그러니까 두 분의 이 관계에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여러분도 아마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묵지않게 큰 혼란함, 어떤 박탈감, 내가 이 사람과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짧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갈등의 요인이 두 분 감정적인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제약, 두 분의 직장, 직업, 어떤 재정적인 문제, 가족 사정, 진짜 여러 가지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어서 두 분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이하고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헤어져 버린 상황이다. 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가져줬으면, 그리고 우리 관계가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나를 믿어줬으면,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좀 서툰 모습, 말이 없는 모습, 행동력이 없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문제가 뭐뭐인데 어떻게 해결해보자 라고 좀 적극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답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걸까 라고 여러분 혼자서 쏘가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좀 비록 그런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같이 겪어나가는 관계이고 우리가 같이 이겨나갈 관계라는 거를 여러분이 믿어줬으면 좋겠고, 날 좀 예쁘게 날 좀 안타깝게 날 좀 이렇게 애처롭게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 내가 말이 서툴고 표현이 서툴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 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굉장히 한결같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한결같아서 이분은 분명히 행동을 취할 것 같아요. 연말 연초까지 좀 연휴에 이런 겨울에 이 쌉싸름한 기운을 타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것 같고, 여러분에게 확실히 좀 자기 나름대로는 분명히 의사를 전할 것 같아요. 네, 오라클 카드까지 같이 볼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는 분명히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분명히 다시 좋아질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마치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느낄지언정, 그리고 진짜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끊어졌을 관계가 그런 관계로 좀 보이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극복할 수 없겠다.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에게 오지 않겠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두 분의 관계는 반드시 재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관계의 재생을 믿고 두 분이 같이 하는 관계라는 것을, 두 분이 함께 지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두 분이 같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다. 지금 두 분 다 이 관계가 깨어짐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이 굳건하게 믿고 있음을 여러분도 알아주시고 하면 이 관계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오라클 카드여서,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많으시다면 이거는 상대방이 분명히 이 관계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거고 자기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올 거기 때문에 그러한 타이밍에 한번 같이 좀 그 문제를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의 지금 마음 상태, 최근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과 최근 마음 상태. 이분은 진짜 지금 엄청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거나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나 지금 너무 중요한 상황에 있다 라고 생각할 만한 때에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든 움직이겠다, 내가 어떻게든 현명한 선택을 내리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좀 머물러 있기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분들이 이제 연말에 좀 일을 마무리하고 휴가 계획을 세운다거나 뭔가 연초에 나 어디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휴식의 계획을 세울 때 이분은 지금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이분에게 좀 좋은 제안이 갔을 수도 있고, 좋은 이런 이직의 제안이나 좋은 파트너십의 제안이나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력의 계기가 이분에게 왔을 수 있어서 이분이 좀 신중하지만 저돌적으로 동시에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돌파를 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일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쳐내느라 좀 이렇게 바쁜 그런 시기를 보내시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지금 뭐 휴식을 취하거나 약간 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자기 외부적인 어떤 과제, 외부적인 어떤 제안, 바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제안이나 압력이나 좋고 나쁜 그런 것들을 다 빨리 해결을 하고 내가 나에게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는 상황,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상당히 좀 바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좀 긍정적인 바쁨 같아요. 이분이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안이나 조언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여서 이분이 이 기회를 좀 잘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과 일단 이 관계가 참 이분에게는 두루두루 모든 거를 잘 갖춘 관계다. 감정만 있는 관계도 아니고 논리만 있는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 적당히 잘 맞는 관계 있죠. 완전히 뭐 감정적인 그런 쌍둥이도 아닌데 근데 또 얘기하면 너무 잘 통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결도 비슷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좀 서로 이제 상황이 비슷하다거나 처지가 비슷하다거나 의외로 좀 생각이 잘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이게 이렇게 팔각형, 육각형 이런 형태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모든 꼭지점이 다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잘 만들어진 도형 같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서로 간의 상성이 잘 맞고, 그리고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틀어짐이 좀 적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이분이
그렇게 지금 비록 떨어져 있는 관계지만 긍정적인 마음과 슬픈 마음을 동시에 느껴요.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맞는 관계였다. 우리는 게다가 이 관계가 그냥 둘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주변에 여러분을 소개해주고 싶고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을 소개해주고 싶고 할 정도로 여러분과는 진짜 오래 가고 싶은 관계였고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단절이 돼서 굉장히 슬프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머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내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정체된 상황에서 머물고 싶은 생각은 없고 비록 우리 관계가 지금 좀 아득해지고 좀 꿈 같아지고 했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벗어나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쨌든 느껴지는 감정은 지금 내가 떨어져 있어서 슬프다라는 감정과 더불어 지금 이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지금 이 헤어짐이라는 상황, 두 분이 떨어져 있는 상황, 두 분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가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보면 이분은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동일한 카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잃었다. 이 관계를 잃었다라는 상실감과 함께 그렇지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리.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단절된 상태, 지금과 같이 얘기가 서로 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서로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멀어져 있는 상황에 내가 머무르지는 않으리.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앞으로 치고 나아가리. 지금 이분이 외적으로 굉장히 바쁠 거고 여유가 없어 보일 텐데도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좀 지금 이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싶다라는 행동력을 보이는 거는 확실히 이분에게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분이 자신감을 얻었고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이 좀 다른 조건이 좋아진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좀 그럴 자신감이 있고 여러분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좀 저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자존심을 자처할 만한 일이 없다. 라고 해서 지금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이분에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좋은 것으로 과거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감정의 형태를 다시 한번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뚜렷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자신감이나 안정감은 지금 이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우리 재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을지, 이분이 우리 재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좀 염두로 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 볼게요. 이분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지금 굉장히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자기의 특히 재정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분이 만약에 바라던 그런 이직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게 이제 들어오는 시기이고 승진의 기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근데 당장 뭔가 움직일 만한 마음이 있느냐, 움직일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면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분이 원래 신중하신 성격이신지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헤어지고 나니 새삼 조심스러움이 원래는 없던 이런 조심스러움이 막
생겨나는 분인 것인지 그거는 이제 이분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움직이기에는 뭔가 그래도 마뜩찮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지금 상태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더 좋은 모습이어야 더 멋진 모습이어야 여러분에게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쨌든 좋지 않은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제 막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서 그 문제를 막 치고 잘라내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내 스스로를 보여주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막상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굳건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여러분을 원망하는 마음도 딱히 없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냥 그리워하는 마음,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근데도 이렇게 행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일이 잘 풀리고는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더 나아져야 된다. 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좀 박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그런 헤어지는 계기가 어쩌면 이분의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하락시킬 만한 문제와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분이 당장 뭔가 이렇게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킹 카드가 계속 2개나 나오고 해서 이분이 확실히 마음은 있거든요. 이렇게 연말 연초에 이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여러분에게 좀 어엿한 모습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다. 지금 내 상황이 예전보다 이렇게 나아졌다. 라는 좀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 이렇게 여러 상황이 좋아진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진 것도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문제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서 더 나아지면 여러분에게 나아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이 되면 갈까? 이 모습으로는 좀 여러분에게 충분치 않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뭐 헤어지게 된 계기나 갈등을 겪게 된 그런 계기가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초라해진 모습, 자기 자신이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줬다거나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 문제가 분명히 나아졌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징징거리는 모습이나 여전히 그러한 문제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기다려서 내 자신이 완전히 더 커진 다음에 여러분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좀 특이한 신중함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나쁜 모습은 전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나쁜 모습을 정말 털끝만큼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걸로 보이는데 자존심이 세고 네. 확실히 이분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는 잘 가져가고 싶단 말이죠. 잘 가져가고 싶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크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의 방향이고 하지만 뭔가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여러분의 마음 추세를 살피고 SNS를 염탐하고 여러분의 동태가 어떤가 여러분의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는가 기웃기웃 살피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좀 버티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는 이게 신중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답답한 너무나 행동력이 없는 말을 안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이분의
마음속으로는 내가 더 나아지면 가야지. 내가 내 마음만큼은 이렇게 확실하니까 내 상태만 더 나아지면 난 가야지 라는 생각인데, 여러분이 이분이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 지금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볼게요. 참. 여러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크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크고 새롭게 마음이 이렇게 뭉게뭉게, 열정이 뭉게뭉게 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나를 아직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명확하게 이 사람이 예스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예스라고 할 것 같고, 다만 이분이 이제 옛날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만큼 여러분을 아직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어떻게든 다시 함께 하기를 바란다, 재회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이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행동이 좀 연말까지, 그리고 연말 연초 이렇게 겨울에 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취하기를 바라는 행동이 있는지까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취하기를 바라는 행동. 여러분도 좀 뭐랄까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지 않아서 힘들 것을 알고, 여러분이 나와 헤어져서 어쩌면 많이 힘들어하겠지 라는 짐작도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좀 기다려줬으면, 나를 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나를 좀 인내해줬으면 이라는 바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과 막 번잡하게 만나고 시끌벅적한 연말을 보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기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나처럼 옛날에 그리워했으면, 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그러면서 내가 좀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려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엄청 답답하신 분인데, 근데 참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다만 그 행동이 너무나 안 보여서 답답할 뿐인데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카드까지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님 카드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오라클 카드까지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정말 상대방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과의 그런 재회를 원한다면, 상대방과의 같이 가시는 걸 원한다면, 상대가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대가 여러분이 기다려줬으면 바라고, 내가 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나에게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내 상태가 좀 더 나아져야 여러분에게 갈 것 같아. 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참 답답한 겨울을 보내실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이 이분과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이분의 바람대로 약간 좀 인내하시는 시간, 외롭지만 속상하지만 조금 기다리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날 좀 기다려줘 라고 했듯이,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을 기다리시면서
외로운 마음은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떻게든 좀 지금 이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간을 좀 버티시는 게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먼저 막 행동을 취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먼저 막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없고, 상대방은 아마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에 자기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쉽사리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너무 신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가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은 조건이나,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난 움직이기 힘들어. 내가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 수준까지 달성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들어. 라고 미리 그렇게 설정을 해둔 좀 현실적인 그런 목표치가 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가 힘든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좀 피할 수 없는 기다림이다. 이거는 진짜 상대방이 너 왜 이렇게 답답해? 너 왜 이렇게 행동 안 해? 라고 막 뭐라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기준치니까 사람을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꿀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좀 상대방에게 그래 너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성장을 달성해라. 원하는 만큼 너의 퀘스트를 다 깨라. 라고 이렇게 조금 여유를 주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좀 많이 외롭고 많이 답답하고 하시겠지만 그러한 답답함이나 외로움을 주변에 다른 좋은 사람들과 다른 좋은 친구들과 여러분 가까이 있는 다른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연말 연초가 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과 최근 상태. 3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그리고 최근 마음 상태를 보자면 일단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지금 우리가 헤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상실감이 가장 큰 상황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헤어짐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또는 그 후폭풍이 갑자기 몰아닥친 상황이다. 그래서 이분이 새삼 생각하기로 나는 참 어떠한 방법도 내가 이제 액션을 취하기가 힘들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이거를 옮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에 우리 좋았던 관계가 자꾸 떠오르는데 근데 그 관계를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런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무기력함일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무기력함과 그리고 상실감,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두려움, 좀 부정적인 감정이 가장 지배적인 감정인 걸로 보여서 이분이 이제 두 분의 헤어짐의 시기가 좀 길었더라면 만약에 길었다면 지금 좀 늦게 후폭풍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전히 그 헤어진 그 충격 여러분 두 사람이 멀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런 충격을 자꾸 곱씹고 있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한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좀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 지금 최근까지도 그러한 마음이 좀 지배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근 근황을 보자면 여전히 그런 이별에 대해서 좀 크게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고 두 분이 헤어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감정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속마음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속마음.
여러분에 대해서도 참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뭐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내가 이제 내 옆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좀 그런 뭐랄까 잃어버렸다라는 상실감, 허탈함, 그런 슬픈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게 마음속이 어느 한 켠이 좀 무겁고 부담스럽고 이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분에게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족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족쇄라는 게 반드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얽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지켜야 하는 그런 관계이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내가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감정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형태의 그런 구속이나 속박이나 부담감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만큼 감정 표현을 많이 했었나?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 정도로 표현을 충분히 했었나? 여러분이 나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이 정도였는데 내가 그 정도로 호응해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감정 표현에 좀 서툴렀거나 내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시간을 다 쓰지 못했거나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는 만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거나 하는 식으로 예전을 좀 그렇게 반성하면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나는 그런 형태의 감정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그런 기대했던 수준의 감정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줘도 그거를 받지 않을 수 있겠다. 여러분이 그거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잃어버린 상황이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홀가분하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늘 다 해주지 못한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미안함을 이제 다 자기는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자주 연락을 하자라고 했을 때 늘 자기 자신은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뭐 양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좀 많이 표현하지 않고 하면서 이분 스스로도 좀 미안함을 느끼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가 끊겨서 그 관계 자체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고 서글픈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분이 뭐 표현에 서툰 사람이거나 그런 거를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연락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었던 것들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지 못했던 것들을 내 마음속에 짐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의미의 부담이었지만 어쨌든 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생각도 지금 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참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 만약에 뭐 일과 사랑 중에 선택을 하라면 일에 대해서 조금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가끔은 등한시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가끔은 좀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애정을 주거나 관심을 주거나 하는 상황을 못 만들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일이고 뭐 돈이고
현실적인 성공이고 재정적인 성취고 했을 때 여러분과의 관계와 그 일에 대한 집중 사이에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거를 선택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과의 관계보다 좀 우선해서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분이 뭐 그렇게 뭐 반성을 하거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그냥 원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맞이했지만 내가 지금 이 이별이라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런 내 모습이 딱히 뭐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잘못됐다거나 라고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여러분에게 그냥 그거를 다 표현을 못했을 뿐 내가 뭐 암만 일을 우선하고 해도 여러분에게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크기가 있고 여러분에게 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크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주지 못해서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것이 아쉬울 뿐이지 뭔가 자기 자신이 크게 잘못을 했다거나 내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분 나름의 정신승리 같기도 해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자기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그 상황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내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거야. 나는 그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어. 라는 식으로 좀 정신승리를 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게 있었고 여러분에게 해주지 못한 선물이 있었지만 근데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스스로 좀 이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뭐랄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당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근황에서나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홀가분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는데 근데 내가 다시 돌아가도 여러분에게 그걸 줄 수는 없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내가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줄 수는 없었다. 라는 거를 새삼 자기 자신에게 자꾸 정당화하다 이렇게 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의 가치관이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자꾸 거듭거듭 봐도 뭔가 이제 열정과 이성과 감성이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이제 마음이 없는 분이 아니고 마음이 뭐 뜨거운 분이냐 차가운 분이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뜨거운 분인데 동시에 굉장히 차가운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마 나는 내가 열정이 넘치는지 아니면 냉정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 MBTI로 따지면 이분은 아마 T에 가까울 것 같다. T에 가까울 것 같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T가 막 연애를 안 하고 연애를 못 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논리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에게 나은가를 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뛰어남을 보이시는 분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크고 여러분이 나의 짝이다 라는 생각도 크고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열정의 크기도 크거든요. 근데 그런 열정의 크기만큼이나 지금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가 나의 마음이 이렇게 크고 내가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크지만 그 결정이 우리에게 옳은 결정인가? 라는 거를 자꾸 고민해 보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참 다양한 생각을 하시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마음은 큰데 이 결정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정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결정인지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결정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우리 재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일단은 뭔가 뚜렷한 행동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전체적인 느낌인데,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는 결정을 할지도 모르죠. 자기 머릿속으로는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그래, 이 관계가 나에게 이렇게 큰 상실감을 주지. 하지만 우리 관계가 참 나에게 좋았었어. 내가 이렇게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그 관계로부터 얻은 안정감이 크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이분의 머릿속에서 있는 결정이지 여러분의 그런 사례에 와닿는 결정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구체적인 행동을 좀 안 취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지만 그분이 일단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뚜렷한 행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의심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좀 확고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떠보거나 여러분에게 이제 그냥 마치 근황 토크하듯이 그렇게 좀 가볍게 다가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꽤나 뚜렷하게 꽤나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통보냐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고 최선의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행동력이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마음의 결정이 선 다음에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확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내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내가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뜻을 확고하게 밝힌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근시일 내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이분이 이제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라는 이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어떤 태도를 원하는지 그거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에게 좀 바라는 반응이나 태도가 있을지. 지금 이제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좀 바라는 것이 있을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력을 바라거나 여러분에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싱을 해주기를 바라거나 딱히 이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이 움직여줘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먼저 내게 좀 그냥 말이라도 걸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부담이라는 그런 감정, 그리고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수준의 감정을 요구하는 사람, 내가 암만 노력해도 여러분의 뭐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수 없다거나 여러분이 요구하는 만큼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그런 한계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답함이나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의 그냥 부족한 점이나 상대방의 표현이 부족한 점, 상대방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한 점을 여러분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도 뭐 괜찮아. 라는 식으로 좀 이분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정신승리를 여러분이 좀 확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암만 애써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암만 애써도 그 정도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참, 그쵸. 참. 여러분에게 대해서 바라는 거를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이 조금 나에게 좀 관대해지기를 바라는 거는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나에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내가 표현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에게 좀 더 베풀어줬으면, 여러분이 오히려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줬으면, 그래서 지금 어쩌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민하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나한테 다가와 주면 안 될까? 여러분이 좀 나에게 먼저 집적거려 주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은근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행동이 늦고 움직임이 늦어서 답답하다면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줘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이분이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이분의 마음인 거고 이분의 바람인 거고 여러분이 꼭 이대로 행동을 하리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 카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번님에게 드리는 오라클 카드. 그래서 3번님에게 드리는 오라클 카드와 아까 3번님의 상대방이 3번님에게 바라는 것들을 한번 봤을 때 3번님과 상대방은 좀 기본적인 온도차가 있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님이 느끼는 외로움의 그런 크기가 늘 커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많은 의사소통을 요구한다거나 상대방과 좀 활발하게 교류가 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좀 기본적으로 조금 차가운 사람이고 좀 뭐랄까 의사표현에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어서 그냥 원래 그냥 성향 자체가 다른 거죠. 상대방은 그렇게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은 좀 그런 거를 필요로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기 자신도 내가 솔직하게 표현하는 만큼 상대방도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분이 그런 온도차가 있는 커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떠올렸을 때 부담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것도 내가 채워주지 못한 게 있어서 슬프지만 내가 진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아주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참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 건데 여튼 관계는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감정의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여러분이 이제 뭐랄까 외면할 수만은 없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사람이고 여러분도 아마 익히 아셨겠지만 내가 상대방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 관계가 좀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그동안 나에게 이제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느끼고 심지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어느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이 둘 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선까지 나아가서 여러분이 양보해야 될 지점과 상대방이 양보해야 될 지점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튼 이 관계는 재회가 되려면 두 사람이 이 관계에 재회라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관계가 앞으로 쭉 나아갈 때에 감정 표현이 어느 선까지 돼야 될 것인가 어느 지점까지 감정의 교류가 일어날 것인가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할 것인가 뭐 일주일에 연락은 몇 번 할 것인가 하루에 연락은 몇 번 할 것인가 얼마나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자주 할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합의를 해 나가야 되고 이거는 정답이 없듯이 그냥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관계 재회를
할 것인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한번 행동을 취할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볼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고 오라클 카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제안을 받으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왜 보통 연말에는 일을 마무리하고 좀 휴가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이분은 연말이라는 기분보다는 연초라는 기분이 더 강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제안이 와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서, 아니면 새로운 이직의 제안이나 새로운 뭐 일자리에 대한 제안이 생겨서 그거를 선택할지 말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지 아닐지 고민하고, 웬만하면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에게 좀 만족스러운 제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어쩌면 이분이 그동안 겪고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이분 앞에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분은 가능하다면 때를 놓치지 않고 그거를 직접 자기가 채택을 하고 싶다. 그거를 직접 자기가 실천을 하고 싶다. 그 자신에게 들어온 제안을 놓치지 않고 이거를 캐치를 하고 싶다. 내가 지금 행동력을 보여야 된다면 좀 과감하게 좀 뭐랄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너 좀 더 따져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좀 더 생각해보고 그거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고민해보고 그거 이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들린다 하더라도 이분의 생각에는 그게 지금 자기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게 여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좀 활발하게 취하거나 움직임을 활발하게 취하기 직전의 상황인 걸로 보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들어가서 그 제안 중 하나를 이제 막 실행하려는 상황, 또는 이제 막 실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눈앞에 목전에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서,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바쁘고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바쁘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형태로 바쁘다. 라는 그런 근황이 좀 보이네요. 네, 상대방이 그런 뭔가 일적으로 바쁜 상황이고, 그런 게 상대방에게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지금 두 분이 헤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분명히 미래에 가서 이 시점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었지.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 격렬한 시점이었지.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었지. 라고 지금을 회고할 만큼 그 재회가 주는, 그러니까 그 헤어짐이 주는 충격 자체는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 이렇게 마음을 엄청 심각하게 갖고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을 아직까지 자신의 옵션 중 하나로 두고 좀 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과 완전히 단절됐다, 완전히 이별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라는 옵션과 여러분을 사귀지 않는다라는 옵션을 아직까지도
같은 무게를 두고 좀 견주고 있고, 이거를 좋은 의미로 풀이하자면 재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나쁜 의미로 풀이하자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자신의 어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하는 옵션,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않는 옵션을 두고 좀 그 무게를 이렇게 겨누고 있고, 무게가 어느 것이 더 나에게 나은지 이렇게 좀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어쨌든 자신에게 가장 나은 게 뭔지를 좀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보이기도 하고, 이게 나의 운명, 그러니까 상대방의 운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옛날에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고, 이 관계가 이렇게 한 번은 분절될 것이다, 한 번은 단절될 것이다, 어쨌든 한 번쯤은 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게 정체기로부터의 탈출이구나, 내가 좀 그동안 권태를 느꼈던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앞으로 같이 다시 할까?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과 영영 헤어지는 걸까? 라는 두 가지 옵션을 두고 좀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게추를 달아서 이렇게 무게를 재보고 있다 라는 상황인 걸로 보여서, 여러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애틋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차갑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이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마침내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그냥 도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운명의 어떤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앞으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지 함께 하지 않을지는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내가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상대방을 나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걸리는데, 근데 이게 상대방이 여러분과 같이 하는 관계가 그동안 뭐 두 분의 관계가 너무 오래 이어졌든, 아니면 두 분이 이제 소통을 하지 않은 시기가 좀 한동안 있었든, 어쨌든 이분이 그 관계가 좀 맞득치 않게 이어진다, 간신히 이어진다, 간신히 유지된다 라는 느낌을 좀 받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상대방의 입장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침내 그 정체로부터 어쨌든 기다 아니다 라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 라는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 이 헤어짐이 갖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 관계가 그렇게 권태기를 맞이했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둘 다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헤어진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불가피한 상황을 우리는 이제 겪고 있을 뿐이야.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다시 여러분과 만날지 또는 여러분과 만나지 않을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야겠지 라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근데 뭐 재회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또 묻자면, 재회는 두 가지 옵션을 동등한 무게로 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회를 당연히 50대 50이니까 재회를 하면 그것대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재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나에게 새로운 상황이 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겪고 있었던 그런 정체기, 권태기, 아니면 두 분의 그런 가시화되지 않은 갈등이 이분에게는 상당히 긴 고통이었고, 굉장히 긴 답답함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황을 깼다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어느 정도 해방감이 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좀 여러분에게 끌려가고 있다든지,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다든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든지, 좀 그렇게 느껴왔던 답답한 감정을 마찬가지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러한 이별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외해도 좋아. 근데 제외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다시 만나면 좋은 관계가 있겠지만 다시 못 만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지. 나에게는 또 새로운 삶이 있겠지. 새로운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삶도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의 삶의 형태겠지. 라는 식으로 약간 좀 관조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않겠다. 내가 관여할 수 있고 내가 주도권을 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거나 내가 마땅히 그 권태감을 깨는 데에 좀 노력을 덜 했다거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불만을 내가 해소해주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이분이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질질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 분이 이제 헤어지고 났으니 그런 감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두 분이 새로 만난다면 진짜 좀 가뿐하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만약에 두 분이 다시 만날 수 없다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이분에게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갖지 뭐 내 감정의 주도권은 내가 갖지 뭐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로부터 예전의 그런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더라도 새로운 형태로 만나고 싶고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이겠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막 아직까지는 막 되게 뼈저리게 생각한다거나 애틋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가 겪어야 하는 상황이 이별이었어.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이고 그래서 그 상황이 마침내 온 거야 라는 느낌인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옛날에 대해서 애틋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마음은 약간의 자유로움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조금 여러분에게 끌려가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끌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의 좀 눈치를 보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이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그냥 여러분의 눈치를 본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나보다 이러저러한 면에서 더 낫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면에서 나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감정을 살필 수밖에 없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여러분과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 내가 뭔가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서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관계에선 늘 우위가 생기니까 그래서 좀 내가 끌려가고 있다. 내가 여러분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다. 내가 여러분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라는 점을 좀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우리 재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락을 할 것인지 행동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이 좀 기본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이 관계를 시작한다면 마치 우리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느끼는 그런 좀 열등감이라든지 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든지 그러한 좀 자존심을 상해하는 그런 구석이 있어서 그러한 면이 없이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불쑥 먼저 얘기하기는 좀 스스로 좀 꺼려지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자기가 조금 더 버텨보겠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여러분에게 이런 거를 그냥 다 솔직하게 토로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불만이라든지 자기가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 이유라든지, 우리에게 이별이 닥쳐온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관계가 만약에 재개된다면 그러한 방향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분이 여러분에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그렇게 막 말을 해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만약에 이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면, 그리고 만나자는 얘기를 한다면 좀 그렇게 자기 감정을 완전 솔직하게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시간이 되지 않을지, 자기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과의 권태나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관계에 대한 그런 정체나 그런 것이 아무리 길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관계가 잘 맞는 관계였고, 내가 그렇게 좀 지고 들어가더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좀 꿀리는 감정이 있더라도 언제나 여러분이 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안정감이나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애정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처 입었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에게 섭섭함을 느꼈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한 것 같다고 생각해 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근데 그 결론이 어쨌든 그러면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라는 형태로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의 방향 자체는 여러분을 향한 것이고, 내가 여러분과 헤어져서 홀가분한 것도 있고, 내가 여러분과 헤어져서 좀 속이 후련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 후련함은 우리 권태기나 우리 정체기가 마침내 끝이 났다는 그런 후련함이지, 여러분과 아예 영영 안 보겠다는 그런 후련함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 관계를 좀 리셋을 하고 싶어.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정적이라고 느꼈던 것들을 다 털고 가고 싶어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이 관계에서 느꼈던 그런 불안감이나 불만감 같은 것을 이번 계기에 여러분에게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에 연말 연초의 그런 행동력을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쨌든 연말 연초 동안에 그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버티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어쨌든 자기에게는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는 기회란 말이죠. 이게 우리 관계가 그동안 이분에게 나왔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분이 참았던 것이라든지, 이분 스스로 갖고 있었던 이 관계에 대한 비대칭성, 불균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좀 토로할 수 있는 계기라고 이분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쨌든 좀 소통을 시도할 것 같고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아서 그 얘기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얘기 자체를 시도하실 것 같고 그 얘기의 끝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바라는 바가 있을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스탠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자기가 이렇게 좀 솔직하게 속을 털어놨을 때 여러분이 좀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좀 뭐랄까 관대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그 나의 감정을 한번 통찰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여러분은 나보다 뭐 더 처지가 나으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외모가 훌륭하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나를 만나고 있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은연중에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힘의 균형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다 라고 늘 생각을 해왔던 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불균형함 그리고 불균형함으로부터 내가 이제 벗어나서 이 관계를 다른 형태로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이 얘기하는 이러한 속내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이 마음을 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그리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꺼내는 얘기 또는 어쨌든 우리 관계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마침내 그 어려움이 이별이라는 것으로 이제 깨져버린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다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얘기를 그냥 막 감정적으로 응대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힘든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여러분에게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정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싸지르듯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막 굉장히 적나라하게 막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그런 냉정한 태도, 객관적인 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관대한 태도, 여유가 있는 태도를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님을 위한 오라클 카드까지 뽑아보자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어쨌든 이 관계의 재생인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이거는 권태기가 좀 길었던 분들 두 분 사이에 어떤 감정의 골이 깊었던 분들 그렇게 갈등의 요인이 있지만 어느 한 분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버티다가 한순간에 깨어진 분들이 아마 이 카드를 좀 많이 고르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둘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좀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었고 한다면 두 분의 그런 소통이 분명히 원활하지 않았을 텐데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그러한 소통을 다시 원활하게 하고 우리가 새로 만나서 새롭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관계를 다시 좀 어린 것, 풋풋한 것으로 바꾸고자 하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바람을 여러분이 좀 공감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있었던 여러분이 차마 알지 못했던 뭐 불균형이나 상대방이 느꼈던 그런 자존감이 상해하는 그런 부분들, 상대방이 느꼈던 답답함들, 그런 것들을 조금 바라봐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카드이고, 여러분이 간과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차마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관찰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이 짐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직시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한번 응시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요 4번님의 경우에는 4번님이 모르는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고 4번님이 모르는 감정이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감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형태의 오라클 카드가 나와서 요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 상대방이 4번님에게 나는 너무 밀린다. 나는 밀리는 존재이다. 나는 4번님에게 결정권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계속 해왔는데 근데 이게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렇게 내가 관계를 계속해서는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번님이 만약에 이 상황이 4번님의 상황에 조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봐주시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이 연말 연초에 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